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걷는데 다리가 평소와 다르게 저리고 무딘 느낌. 혹은 집안의 작은 문턱에 자꾸만 발이 걸려서 넘어질 뻔한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다리 힘이 약해져서 그런가 보다. 운동 좀 해야겠네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보내는 그 신호 그게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뇌경색은 매년 10만 명 이상이 발생하는 중증 질환입니다. 사망 원인 4위에 해당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분들 중 상당수가 그전에 이미 몸에서 경고 신호를 보냈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다리를 통해서 말이죠.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뇌경색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다리에서 나타난 초기 신호를 알아채고 조금만 더 일찍 병원에 오셨더라면 지금처럼 편마비로 고생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사실을요. 뇌경색은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권위 있는 기관들은 뇌경색의 80%에서 최대 90%까지 예방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조기 발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왜 다리 증상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지 그 심각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뇌와 다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왜 다리에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 숨겨진 기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예공까지 뇌경색 전조 신호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내 다리가 나한테 이렇게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구나. 오늘부터 내 다리를 다시 봐야겠다. 이렇게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다리 증상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걸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통계와 사례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등 골이 오싹해지실 겁니다. 먼저 의학 용어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티어, 영어로 티어라고 부르는 일과성 허혈발작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뇌로 가는 혈액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몇 분에서 몇십 분 정도 나타났다가 신기하게도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걷는데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쭉 빠집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하면서 주저앉으셨는데요. 10분쯤 지나니까 다리가 다시 멀쩡해집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 자세가 이상해서 그랬나 보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뇌경색이 오기 직전에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걸 미니 뇌졸중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제 무서운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티어를 경험한 환자의 약 10%에서 20%가 90일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진짜 뇌경색을 겪습니다. 10명 중 1명에서 2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위험의 절반 정도가 48시간 이내에 집중된다라는 겁니다. 이틀 안에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다리가 이상하다가 다시 괜찮아졌는데 그게 사실은 48시간 안에 본격적인 뇌경색이 올 수 있다는 마지막 경고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뇌경색이 실제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골든타임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뇌경색이 발생하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증상 발생 후 4시간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서 혈전용해제를 맞거나 혈관을 뚫는 시술을 받으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시간 30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뇌세포는 1분에 190만 개씩 죽어갑니다. 1분마다 190만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곧 뇌다 타임 이즈 브레인이라고요.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났던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이셨는데요. 한 달 전부터 계단 오를 때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으셨답니다. 그런데 쉬면 괜찮아지니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왼쪽 다리가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오셨지만 이미 증상 발생 후 7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결국 그분은 왼쪽 다리에 영구적인 마비가 남아서 지금도 보행기 없이는 걸을 수가 없으십니다. 그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서 제게 하셨던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 달 전에 다리가 이상했을 때 병원에 왔어야 했는데 그때는 증상이 금방 사라져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게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뇌경색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편마비로 한쪽 몸을 못 쓰게 되는 건 기본이고요. 말을 못하게 되는 언어장애, 삼키는 것조차 힘든 연화장애, 심하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됩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이 모든 게 예방 가능했다는 겁니다. 만약 그분이 한 달 전 다리 증상이 처음 나타났을 때 병원에 오셨더라면 병동맥 초음파 검사를 통해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걸 미리 발견했을 겁니다. 그리고 혈전 예방약을 드시고 위험 요인을 관리하셨더라면 지금처럼 휠체어 신세를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티어는 정말 교활합니다.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병원에 안 오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지진이 오기 전에 전조현상과 같습니다. 작은 흔들림이 있었다가 멈췄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곧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다리 증상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48시간, 4시간 30분,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의 운명이 갈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왜 뇌에 문제가 생기는데 다리에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 뇌와 다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자, 이제 그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도대체 왜 뇌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에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리 증상이 나타나는 건 심장에서 멀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뇌가 다리를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뇌를 거대한 공장의 중앙 통제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통제실에서 온갖 전선들이 뻗어나가서 공장 곳곳의 기계들을 움직입니다. 다리는 이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계 중 하나죠. 그런데 통제실로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통제실이 다운되면서 특정 기계가 멈춰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전선이 바로 뇌혈관이고 전기가 혈액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되고 그 부위가 담당하던 신체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전대뇌동맥이라는 혈관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ACA라고 하는데요. 이 혈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혈관이 바로 다리의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는 뇌 영역에 혈액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뇌의 표면을 펼쳐놓고 보면 우리 몸의 각 부위를 담당하는 영역이 지도처럼 나뉘어 있습니다. 손을 담당하는 영역, 얼굴을 담당하는 영역, 그리고 다리를 담당하는 영역이 따로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다리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뇌의 안쪽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영역에 혈액을 공급하는 게 전대뇌동맥입니다.
그래서 만약 전대뇌동맥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손도 멀쩡하고 얼굴도 괜찮은데 유독 다리에만 문제가 생깁니다. 오른쪽 뇌에 전대뇌동맥이 막히면 왼쪽 다리에, 왼쪽 뇌에 전대뇌동맥이 막히면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뇌와 몸은 교차해서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또 다른 중요한 부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소뇌입니다. 소뇌는 우리 뇌의 뒤쪽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부위의 역할이 뭐냐면 바로 균형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이 걸을 때 자동으로 중심을 잡고 넘어지지 않게 몸을 조절하는 게 다 소뇌 덕분입니다. 그런데 소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 근육 자체는 멀쩡한데 균형을 못 잡게 됩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걷게 되죠. 의학 용어로는 이걸 보행실조라고 부릅니다. 재미있는 건 이런 환자분들은 가만히 서 있을 때도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본인은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보면 옆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소뇌 문제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뇌경색이 생기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뇌혈관 자체가 서서히 좁아지다가 막히는 경우고요. 또 하나는 갑자기 혈전이 날아와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경우입니다. 특히 노인분들에게 흔한 게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혈전이 어디서 날아오느냐? 바로 심장입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심인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심방세동이라는 말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심장이 불규칙하게 떨리는 부정맥의 일종인데요. 노인분들에게 매우 흔합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중 약 10명 중 1명꼴로 심방세동을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심방세동이 있으면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못합니다. 심장 안에서 피가 정체되면서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 생기는 거죠. 이 피떡이 심장에서 빠져나와 혈류를 타고 쭉 올라가다가 뇌혈관 중 어딘가에 걸려서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이 있는 분은 뇌경색 위험이 5배나 높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심방세동이 있어도 증상을 못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본인은 심장이 멀쩡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고 그 사이에 혈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정리해볼까요? 뇌경색으로 인한 다리 증상은 3가지 경로로 나타납니다. 첫째, 전대뇌동맥이 막혀서 다리를 담당하는 뇌 영역이 손상되면 다리 근육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해집니다. 둘째, 소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균형 중추가 손상되면 다리 힘은 괜찮은데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립니다. 셋째, 심방세동으로 심장에서 만들어진 혈전이 뇌로 날아가서 혈관을 막으면 갑자기 큰 범위의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다리 증상은 다리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에서 멀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뇌가 다리를 조종하는데 그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막혀서 생기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다리에 이상이 생기면 다리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원인이 되는 뇌를 봐야 하고 뇌로 혈액을 보내는 혈관을 봐야 하고 그 혈관에 혈전을 보낼 수 있는 심장까지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다리 증상이 나타날 때 뇌경색을 의심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이보까지 뇌경색 전조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의자에 팔짱을 끼고 앉아 계시다가 한쪽 다리만 사용해서 일어나 보세요. 오른쪽 다리로 일어나 보시고 왼쪽 다리로도 일어나 보세요. 양쪽 다리의 힘이 비슷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쪽 다리로는 쉽게 일어나는데 다른 쪽 다리로는 일어나기가 힘들거나 중심을 못 잡는다면 이건 신호입니다. 특히 계단을 오를 때 주의하십시오. 평소에는 문제없이 오르던 계단인데 어느 날부터 한쪽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난간을 꼭 잡아야 한다면
이것도 경고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 다리 저림과 감각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 있으신가요?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처럼 발바닥 감각이 무딘 느낌 혹은 소미불 위를 걷는 것처럼 발바닥이 푹신푹신한 느낌 이게 바로 뇌에서 오는 감각 이상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세를 바꿔도 저림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보통 다리를 꼬고 앉아서 저리는 건 자세를 풀면 금방 괜찮아지죠. 그런데 뇌에서 오는 저림은 자세와 상관없이 계속됩니다. 이게 핵심 차이점입니다. 세 번째 신호 조카수입니다. 조카수가 뭐냐면요. 발목을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져서 발끝이 바닥에 끌리는 증상입니다. 걸을 때 발끝이 바닥에 자꾸 걸려서 평소보다 발을 높이 들어 올려야 합니다. 마치 무릎을 과장되게 들어 올리면서 걷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신발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신발 앞굽이 한쪽만 유독 많이 달아 있다면 이것도 조카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 반복적인 걸려 넘어짐입니다. 집안의 작은 문턱 앞에 끝자락 이런데 자꾸 발이 걸려서 넘어질 뻔한 경험 있으십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건 다리 힘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고유수용성 감각이 떨어진 겁니다. 고유수용성 감각이 뭐냐면요. 눈을 감아도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떨어지면 작은 장애물도 못 느끼고 발이 걸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신호 의도치 않은 다리 떨림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다리가 저절로 떨리거나 움찔거립니까?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튀어오르거나 경련하는 느낌이 있습니까? 이건 단순한 근육 피로와는 다릅니다. 뇌의 운동조절 신호가 불안정해진 겁니다. 테스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그 상태로 1분간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이때 다리가 저절로 떨리거나 움직인다면 이것도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 보행 불균형입니다. 일직선을 그려놓고 그 위를 걸어 보십시오. 발을 일자로 놓으면서 말이죠. 정상이라면 비틀거리지 않고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심을 못 잡고 한쪽으로 계속 치우치거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면 이건 손의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또 다른 테스트도 있습니다. 눈을 감고 제자리에 30초간 서 있어 보세요. 눈을 감았을 때 중심을 못 잡고 쓰러질 것 같다면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신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바로 일과성 허혈발작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한 번부터 6번까지의 증상이 몇 분에서 몇십 분 동안 나타났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곧 진짜 뇌경색이 올 수 있다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짜 신호를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척추관 협착증과의 차이입니다. 척추관 협착증도 다리가 저리고 아픕니다. 그런데 이건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쪼그려 앉으면 증상이 좋아집니다. 뇌경색은 자세와 상관없이 증상이 지속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둘째, 말초동맥 질환과의 차이입니다. 말초동맥 질환은 다리 혈관이 막힌 겁니다. 이 경우 걸을 때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멈춰서서 쉬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의학용어로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죠. 뇌경색은 걷기와 상관없이 증상이 나타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럼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검사는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경동맥이 뭐냐면요, 목 양쪽에 있는 굵은 혈관입니다. 여기로 뇌로 가는 혈액의 80%가 지나갑니다. 이 혈관을 초음파로 보면 혈관벽이 얼마나 두꺼워졌는지, 플라크라는 찌꺼기가 쌓여 있는지, 혈관이 좁아진 정도는 어떤지 다 보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시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다면 1년에 한 번은 경동맥 초음파를 꼭 받으십시오. 건강검진 항목에 추가하셔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생활습관 관리입니다. 혈압은 130에 80 이하로 유지하십시오. 가장 이상적인 건 120에 80입니다. 혈당은 공복에 100 미만 식사 후 2시간에 140 미만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은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를 권해드립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여러분 27가지 신호를 기억하시고 오늘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병원에 가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다리가 보내는 신호는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그건 뇌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둘째, 한쪽 다리 힘 빠짐 저림 조카수 반복적인 넘어짐 다리 떨림 보행 불균형 그리고 증상이 사라지는 티어까지 이 5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셋째, 뇌경색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80%에서 90%까지 예방 가능하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선생님 진작 왔어야 했는데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그 말 속에는 얼마나 많은 후회가 담겨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다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알고 계십니다. 어떤 신호를 봐야 하는지,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말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꼭 해주십시오. 특히 배우자분 자녀분들에게 말이죠. 내 다리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미리 말씀해 두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신발을 신기 전에 잠깐만 시간을 내서 여러분의 다리를 확인하십시오. 양쪽 다리의 힘이 비슷한지 감각은 정상인지 걸을 때 비틀거리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단 1분이면 됩니다. 이 1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여러분을 평생 지탱해온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메시지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메신저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다리를 다시 보십시오. 그 작은 신호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